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시선을 사로잡는 블로그 제목 공식에 관한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목표는 정말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목이 아니라 네이버 홈판 노출까지 노릴 수 있는 정말 클릭을 확 유도하는 그런 강력한 제목 만들기.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키워드만 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죠. 기존의 키워드 나열식 이걸 넘어서 좀 더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간 전통적인 카피라이팅 기법 같은 거요. 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특히 네이버 메인 같은 곳은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순간적으로 독자 시선을 딱 붙잡는 힘,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독자 심리를 어떻게 자극할 거냐 이 고민이 많이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바로 그 10가지 핵심 전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에서 많이 강조된 게 숫자로 혜택 명확히 하기였어요. 아, 숫자요? 네, 예를 들어 3일 만에 구독자 1000명 늘린 비결 공개 뭐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수치를 딱 보여주는 거. 그렇죠. 숫자는 이게 막연한 약속보다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신뢰감을 확 주죠. 네, 바로 와닿는 느낌. 네, 독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걸 보면 이만큼 얻는구나. 바로 계산이 되니까요. 근데 한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면 안 되고 좀 믿을만 해야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보였는데 질문으로 호기심 자극하기. 질문형 제목. 네. 예를 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습관을 유지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독자가 왜지? 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게 독자를 그냥 수동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대화에 참여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독자가 평소에 나도 그런데 하고 고민하던 문제랑 딱 연결되면 그렇죠. 내 얘긴데 하면서. 네, 클릭할 가능성이 확 높아지죠. 문제제기 자체가 벌써 공감대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접근법은 약간 비밀이나 노하우 이런 걸로 독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희소성 전략이군요. 네. 그 자료 중에 사례 연구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루틴 이런 제목이 클릭률이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거, 좀 특별한 정보에 끌리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거 나만 알게 되는 비법인가? 이런 느낌. 이게 강력한 클릭 유인책이죠. 정보 가치도 높여주고 독자한테 뭔가 특별함을 주는 느낌. 네 번째는 또 각도가 좀 다른데요. 긴급함과 FOMO 자극하기. 그 FOMO 있잖아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 FOMO, 네네. 2025년 전 꼭 알아야 할 부업 트렌드 3가지. 이런 식으로요. 지금 안 보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느낌? 시간 제한은 정말 행동을 촉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지금 안 보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 압박감이 바로 클릭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트렌드나 시기적절한 정보랑 결합되면 더 강력하겠네요. 그럼요. 아주 강력하죠. 다섯 번째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에요. 감정 자극으로 공감대 형성하기. 감성 터치. 네, 나는 왜 항상 미러만 둘까? 그 이유를 드디어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독자의 보편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툭 건드리는 거죠. 정서적인 연결은 정말 강력해요. 독자가 제목만 보고도 와, 이거 내 마음인데 날 알아주네. 이렇게 느끼면 네네. 그 글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는 강한 신뢰, 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조금 직접적이고 강렬한데요. 공포 마케팅으로 위기감 조성하기. 아, 공포 마케팅. 네. 이것 모르고 시작하면 100% 망합니다. 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딱 경고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꽤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었죠. 네, 이게 손실 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을 명확하게 보여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글을 클릭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너무 과하면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까 수위 조절은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도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일곱 번째,
권위와 전문성으로 신뢰 구축하기. 아, 권위 인용. 네, 하버드대 연구진이 밝혀낸 성공의 비밀 3가지 이런 식으로요. 공신력 있는 출처나 전문가를 깐 내세우는 거죠. 그 자료 중에서도 학술적인 글에서 이게 효과적이었다고 언급됐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요즘은. 독자들은 믿을 만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권위 있는 출처를 딱 언급해주면 아, 이 콘텐츠는 뭔가 질이 보장되겠구나, 클릭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을 약속하는 진혹도 역시 중요하죠. 8번째가 실용적인 해결책 제시하기인데요. 네, how to. 초보자를 위한 유튜브 채널 개설부터 수익화하는 법. 딱 이렇게요. 독자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방법을 알려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결국 독자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하는 걸 얻으려고 콘텐츠를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뭘 얻을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목에서부터 명확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 실용성, 이게 핵심이죠. 9번째 전략은 전 좀 흥미롭더라고요. 반전으로 고정관념 깨기. 아, 반전 매력. 네. 운동 없이도 살 빠지는 기적의 습관 3가지, 이런 거요. 보통 상식이나 기대를 확 뒤엎는 내용이잖아요. 호기심을 엄청 자극하죠. 예상 밖의 주장은 정말 독자의 주의를 그냥 바로 사로잡아요.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 이런 의구심이랑 호기심이 바로 클릭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통념에 도전하는 거. 강력한 후킹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여러분 자료에서도 이게 특히 강조됐는데 대상 명확화로 타겟 소구하기. 타겟팅. 네. 네, 엔잡러를 위한 시간관리 끝판왕 꿀팁. 이렇게 특정 독자층을 딱 명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오, 이거 딱 내 얘기네? 나를 위한 콘텐츠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건 정말 효과적이에요. 네,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타겟 독자의 공감을 얻어서 클릭률 높이는 건 당연하고 관련 없는 독자들이 들어오는 걸 줄여서 콘텐츠 만족도 자체를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들어보니까 핵심은 정말 그냥 키워드 넣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독자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네이버 홈판 노출 같은 구체적인 목표까지 달성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공식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네네. 여러분의 그 컨텐츠 내용, 그리고 내 글을 읽을 독자가 누구인지 그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좀 창의적으로 조합하고 변형하는 능력,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응용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10가지 전략 중에서요. 여러분의 독자에게는 과연 어떤 전략이 가장 강력하게 먹힐 것 같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고동 아저씨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빠 언니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해요. 제발요.